두 번째, 이사와는 무관하게 조국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다. 기원전 233년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한나라는 공황에 빠지게 된다. 진나라가 조나라를 정복한 후 한나라를 공격할까 두려워한 한왕안은 미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비를 진나라로 파견했다. 한비의 목적은 진나라의 동향을 탐지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임진마창이라는 말이 있다. 적과 마주해서 창을 간다는 뜻으로 평소에 준비 없이 있다가 이를 당해 허둥지둥 서두름을 일컫는 말이다. 평소 한비의 부국 강병책을 무시했던 한왕안이 딱 그 모양이었던 것이다. 한비가 진나라에 당도하자 진왕 영정은 그를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진나라에서는 외국 사신을 인질로 삼는 일이 잦았는데 한비도 볼모로 남게 되었다. 매일 대접은 잘 받고 있으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할 때 파견한 장수 번역이가 배신하여 연나라로 도망쳤고 조나라의 이목이 총사령관으로서 강력한 저항을 보였다. 조나라가 패전할까 두려워하던 한왕안이 상황이 급변하자 진나라에 대한 연합군을 구성하기로 결심한다. 동생인 한비를 적진인 진나라에 우호사절로 보내놓고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하다니 참으로 형제의 정이나 의리는 눈꼽만치도 없는 졸렬한 한왕안이었던 것이다. 진나라가 성할 때는 아첨하며 따르다가 수세에 몰리자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염량세태란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 한왕안의 제안에 조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자 초나라, 위나라, 연나라가 호응하며 다섯 나라가 진나라를 협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진왕 영정은 더더욱 한비를 풀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제는 오국연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오고양피는 검은 양 5마리의 가죽이라는 뜻으로 인재를 찾고 진심으로 대우하는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큰 뜻을 품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진왕 영정은 이를 잘 깨우친 사람으로 인재인 한비를 자기 사람으로 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조정회의에까지 그를 참석시켰다. 오국이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할 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던 중 영정은 한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질문했다. 이는 한비를 배려한 것으로 영정의 통큰 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비는 회의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다른 조정관인 객경요고가 나서서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연합국을 설득해 병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영정은 그에게 많은 돈과 의복, 보검을 하사하며 전권대사로 임명했다. 요고는 진나라를 구하는 데 성공하고 진왕 영정은 그를 상경에 임명하며 천호를 하사했다. 이런 요고를 보며 한비는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무명의 요고가 한나라 부흥을 꾀하던 자신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활은 부러지고 화살은 다 소진했다는 궁절시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힘이 다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상황을 이르는 말로 한비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한비는 조정회의에서 묵묵히 있던 태도를 바꾸어 영정에게 요고의 불충함과 출신의 저열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한비는 요고가 진나라의 자금을 이용해 여러 나라의 왕들과 친분을 쌓은 사실을 문제 삼았고 그가 위나라 문관의 아들이며
초나라 왕에게 쫓겨난 비천한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는 요고의 고위직 임명이 여러 신하들에게 부적절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한비의 이러한 모략은 영정과 요고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로 다급한 마음에 하수의 패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상모략으로 진나라의 충신인 요고에게 불충의 죄를 씌워 진왕의 손을 빌려 요고를 죽여 한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도살인을 실행하게 된다. 지성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는데 한비를 애정하는 진왕의 지극정성은 조국을 애정하는 한비를 감동시키기에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비는 자신이 계획한 차도살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요하게 요고를 공격하며 진나라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너무도 총명한 그였지만 다급함에 정신이 흐려져서인지 요고를 모략함에 있어 그의 출신과 불충함을 문제 삼았는데 진나라는 과거에 노비 출신을 고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많았을 정도로 출신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나라임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왕영정은 한비의 주장을 듣고 요고를 불러 경위를 물었다. 요고는 태공망, 관중, 백리해 등 역사적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은 모두 비난받는 출신이었지만 현명한 군주들이 그들의 재능을 보고 기용하여 큰 공을 세운 예를 들었다. 요고는 현명한 군주는 비난을 듣지 않고 공로를 중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신하들이 왕에게 허황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고는 한비의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왕이 신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던 것이다. 진왕영정은 한비가 충신을 모함하고 진나라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요고를 시켜 한비를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결국 한비의 죽음은 이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의 잘못된 모략으로 인한 결과였던 것이다. 한비는 자신의 영향을 몰라주던 한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적국의 군신 관계를 이간하고 적국의 조정 역량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어찌 보면 한비는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라는 말과는 상충되는 행동이라 사부려이라 했으니 세상사 모든 일이나 행동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비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세상을 냉철하게 바라보았던 한비가 조국을 생각하며 역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